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약한 영웅, 폭삭 소가수다, 중증 외상센터까지 최근 넷플릭스가 공격적으로 화제작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넷플릭스 자주 보시나요? 네. 정말 자주 봅니다. 어떤 걸 요즘 보셨어요? 네, 최근에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시리즈를 봤는데 저도요. 너무 감명 깊었어요. 맞아요. 보셨어요? 네, 주인공 애순이와 관식이 인생 이야기잖아요. 네. 울다가 웃다가 정주행을 네. 벌써 2번이나 제가 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럼 또 학시 아저씨도 되게 유명해요. 맞아요. 요즘 대세지잖아요. 네, 학시. 네. 근데 참, 이 폭삭소가수다가 넷플릭스 조회수 상위권에도 올랐다고 하는데, 혹시 시청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폭삭 소가수다가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요. 맞아요.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 중증 외상센터 다음으로 2,300만 뷰를 기록했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요즘 넷플에 볼 게 참 많아졌는데요. 특히 또 다가오는 6월 말이죠. 이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이 드디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연이은 히트작 출시와 실적 발표로 인베스팅닷컴 유저분들도 관심이 넷플릭스로 향했는데요. 네. 지난주 넷플릭스의 검색량은 무려 488%나 증가한 29,000뷰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넷플릭스를 향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출시된 신작들이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면서 요금제 구독이 늘었고 또 그에 따른 매출이 좀 커진 게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33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신규 가입자 증가와 네. 광고 수익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미국발 관세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이 상황에서도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넷플릭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주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관세 여파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야외 활동을 줄이고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이 집콕 콘텐츠 서비스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은행 오펜하이머는 실제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TV 시청 시간이 늘었고 2012년에는 유럽 경기 침체 때 넷플릭스 국제 가입자 수가 약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즉 넷플릭스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수요가 꾸준하다는 건데요. 네, 특히 요즘 넷플릭스가 밀고 있는 광고 요금제, 이것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네, 넷플릭스는 저가형 광고 요금제로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광고 수익을 점점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불황기에도 소비자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넷플 망한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확인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는 WWE와 먼데이 나잇 로와 같은 라이브 스포츠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 비용을 낮추고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콘텐츠 수나 가입자 수가 아닌 수익성 지표, 예를 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더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더 이상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제는 실적 중심으로 회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인베스팅닷컴의 프리미엄 주식 분석 도구인 인베스팅 프로는 이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피오트로스키 점수는 9점으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상태입니다. 또 13명의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투자 모델과 애널리스트 목표치 등의 평균을 분석해보면 넷플릭스의 적정 주가는 846달러 선으로 앞으로 한 19%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가 예능에서도 좀 실험적인 자체 제작물들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작품들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름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다이어트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는 꾸준한 화두인데요. 매니저님, 혹시 살 빠지는 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위고비. 위고비 아시죠? 유명하죠. 네. 네, 최근엔 방시약 하이브 의장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몸이 좀 홀쭉해진 상태로 좀 체중 감량을 많이 하신 상태로 포착이 되면서 위고비 복용설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대체 위고비가 어떤 약이길래 그런
얘기가 도는 걸까요? 네,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식사 후 체내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을 모방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GLP-1은 포만감을 유도하고 혈당을 낮추는 등의 작용으로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감량하도록 돕는 작용을 하는데요. 네. 즉 식욕 억제를 통해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시작은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네. 그 성분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분 용량만 다르게 출시한 게 위고비입니다. 아, 근데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1년 만에 14kg이나 감량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머스크는 본인이 오젬픽을 사용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위고비와 오젬픽 열풍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시장에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따라잡을 경쟁사는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인데요. 네. 최근 먹는 비만 치료제의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베스팅닷컴에서도 검색량이 지난주 대비 220%나 증가해 2만 4천 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먹는 약이면 훨씬 간편할 것 같은데 어떤 약인가요? 네,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오포글리프론인데요. GLP-1 계열 약물로 하루 한 번 먹는 알약 형태입니다. 임상 3상 시험 결과 36mg 용량으로 하루 한 번 9개월간 복용한 결과 평균 7.3kg 감량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주사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꽤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시장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위고비는 주 1회 주사지만 일라이 릴리의 먹는 비만약은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알약이라 투약 비용도 낮고 복용 편의성도 훨씬 유리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조만간 시장 1, 2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 주식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JP모건은 일라이 릴리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매우 경쟁력 있는 프로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베스팅 프로는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네, 인베스팅 프로는 일라이 릴리가 지난 10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왔고 재무 건전성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애널리스트 목표치, 여러 투자 모델을 분석한 결과 일라이 릴리의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어 적정 주가로는 734달러 선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헬스케어 업종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지난주 검색량이 668% 증가한 3만 7천 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가가 얼마나 하락을 했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하면 자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의 피격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으로 한때 몸살 앓은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유나이티드 헬스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이날 주가가 22%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주가 급락은 헬스케어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가 얽힌 복잡한 이슈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 급등입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고령자 대상 민간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보험사 입장에서 예상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팬데믹 이후 의료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자회사 옵텀의 메디케어 신규 가입자 특성인데요. 네. 옵텀이 최근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거 유치했는데 이들 가입자 대부분이 예상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에는 보험금 지급이 많은 수익성이 낮은 환자들이 대거 유입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 가이던스도 대폭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네. 기존 29.5달러에서 30달러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26에서 26.5달러 선으로 무려 12%나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가이던스 하향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패닉성 매도세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급락 여파가 보험업계 전반에도 퍼졌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벨웨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여파는 보험업계 전반에 확산됐습니다. 네. 휴메나, CBS 헬스, 일러번스 헬스 등 다른 보험주들도 동반 급락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가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나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한 지난 17일 다우 지수도 1.33% 하락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네, 이 현상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냐가 핵심입니다. 내년 메디케어 요율 인상 여부, 타 보험사의 의료 이용 패턴도 함께 확인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럼 인베스팅 프로는 유나이티드 헬스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15년 연속 배당 인상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베스팅 프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적정 주가는 539달러 선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황성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꼭 찾아와 주세요. 그럼 조떼꾸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